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겠는데요. 네, 제가 헐크고 이분이 시미로예요. 네, 그리고 둘 다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더 개발자에 가까운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시미로는 연구자적 성향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둘이서 같이 OCR 연구 및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발표를 할 거라서 네, 저는 내려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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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결혼식 말고 이렇게 많은 분 앞에서 얘기를 해본 게 처음이라서 되게 떨릴 수 있는데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개발 배경 먼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저희 팀에서 이제 한영 번역기를 런칭을 했고 그 이후에 저는 한일 번역을 위해서 데이터 정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꽤 이제 데이터 정제를 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컴퓨터에 작업 걸어놓고 남는 시간이 꽤 많거든요. 그 동안에 이제 제가 어떤 연구를 하면 이제 더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다가 저런 메뉴판을 바로 번역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OCR을 한번 연구를 해보면 괜찮겠다 싶어서 네, 시작하게 되었고요. 사실 이제 또 OCR 개발을 막상 시작하려고 보니까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번역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를 패러럴 코퍼스를 써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모으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거든요. 근데 OCR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렌더링하고 싶은 텍스트와 그리고 렌더링할 때 쓰일 폰트랑 그리고 어떤 변환들만 정해주면은 데이터를 합성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제약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네, 이 그림들은 제가 학습에 쓰인 데이터를 그냥 예시로 놓은 거고요. 마지막 문제는 이게 과연 우리 팀에서 해도 되나라는 거였어요. 저희가 원래 번역팀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회사 내에서 해도 되냐가 가장 걱정이었는데 생각보다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그냥 바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발표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는 이제 문제점을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40분이라는 시간 내에 저희가 겪은 고초들을 다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많이 함축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번역기랑 OCR 모델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서비스화 시키면서 어떤 모델과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그에 앞서서 내가 개발하고 있는 이 모델을 학습시키는 프로그램이 잘 동작을 하는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 다 테스트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모델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심의로께서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네, 테스트가 제일 중요하죠. 테스트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제일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지만 모델을 학습시키면서 가장 고통받는 순간을 세 개로 이제 정해봤어요. 근데 3위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빌드하고 데이터만 넣으면 죽는 경우인데 이거는 사실 조금만 디버깅 하다 보면은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어서 넘어가고요. 2위와 1위는 저희 팀 내부에서 나왔던 실제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위는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데이터 반 정도 돌다가 죽는 경우예요. 그래서 실제 예시는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데 배치 사이즈가 30이면 안 죽는데 64면은 갑자기 죽어버린대요. 굉장히 황당했었는데 이 경우는 엠니스트 데이터셋은 6만 개고 배치 사이즈를 30으로 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데 64인 경우에는 뒤에 안 나누어 떨어지고 조그마한 배치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프는 배치 사이즈가 64라는 걸 가정해서 돌다가 죽어버리는 경우였어요. 네. 1위는 데이터도 모델도 이상이 없는데 결과가 모호하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 때문에 제가 좀 더 테스트의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요. 예시를 들어보면은 3 곱하기 3 곱하기 4짜리 텐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업샘플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가서 이게 채널 4개짜리 채널이 이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이쁘게 업샘플링이 되길 원했는데 빨간색으로 잘못해서 리쉐이프를 잘못해서 이게 가로로만 이렇게 퍼지는 경우도 똑같이 이제 디멘전은 6 곱하기 6 곱하기 1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가 안 나오게 되고 모델이 굉장히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연구자 입장에서 나는 모델 제대로 짠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돌아가지? 라고 생각하고 다른 그런 셋들을 찾아 나가면서 이 녀석에 대한 좋은 결과는 얻을 수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봤으면은 빨리 찾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많은 연구실에서 주피터를 사용해서 이제 점진적인 모델 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주피터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델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면서 그 모델의 일부분들을 테스트하고 확인하는 데 굉장히 좋은 도구인데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는 이 모델의 일부분을 바꿔가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취약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모델을 만드는 텐서플로우 코드도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테스트를 위한 모든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테스트와 디버깅에 조금만 더 노력을 들이면은 개발을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혼자 까만 화면인데요. 텐서플로우는 디버깅을 힘들게 하는 많은 원인 제공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TF 프린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텐서플로우는 먼저 그래프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정의된 그래프에 데이터를 흘려넣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내가 y라는 어떤 값을 찍어보고 싶으면은 빨간색 박스 안에 저렇게 y라는 노드의 디스크립션이 나오지 y의 어떤 밸류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프린트를 하길 원하죠.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TF 프린트인데 TF 프린트는 그래프 안에 프린트 노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법은 처음에 이제 프린트 노드에 입력으로 들어갈 것을 주고 그 다음에는 내가 프린트 해보고 싶은 어떤 결과물 노드를 주고 아웃풋은 y 프린티드가 저렇게 찍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에 빨간 박스처럼 이제 실제로 세션 런을 해서 돌아갈 때 y에 대한 값이 찍히게 되죠. 네, 다음으로는 유닛 테스트에 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할 때 코드가 복잡해지면은 함수화를 통해서 역할을 나누고 함수들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 케이스들은 함수가 가져야 하는 인풋 아웃풋 결과를 대변하게 되죠. 네, 코드가 좀 그런데요. 왼쪽에 이제 이미지를 만들고 트랜스폼을 하는 어떤 함수가 있다면은 그거를 이제 이미지 만드는 거랑 트랜스폼하는 함수 두 가지로 쪼개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델을 만들 때도 똑같이 코드가 복잡해지면은 함수화를 통해서 모듈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모듈들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면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은 모델 안쪽에 만드는 모듈들은 랜덤 이니셜리제이션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를 대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풋 아웃풋에 대한 결과를 확실하게 보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디멘전 체크 정도는 쉽게 가능하겠죠. 이거는 파이썬의 유닛 테스트인데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사실 이게 아니라 tf.test.test 케이스인데 얘도 유닛 테스트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닛 테스트를 만들 수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 assert all clause나 assert near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랜덤 이니셜리제이션 이후에 똑같은 걸 보장할 수 없으니까 이 값이 A라는 값이 B라는 값과 어느 정도 가깝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함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TF 프린트랑 TF 테스트 케이스 두 가지를 봤는데요. 언제 쓰면 좋을까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TF 프린트는 우리가 프린트를 쓰는 것과 같이
돌다가 죽었을 때 그냥 빠르게 찍어보고 싶을 때 쓰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는 우리가 모듈을 만들 때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 좋겠죠. 그래서 아래 세 가지 박스는 기본 모델을 구현하고 데이터셋을 만들고 기본 모델을 돌려보는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OCR 모델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심의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네, 저는 요 동그란 라운디드 박스 3개를 모듈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기본 모델을 코드를 구현을 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3가지를 만들어서 이 녀석의 디멘전이 맞는지 연결이 제대로 됐는지 등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고요. 데이터셋은 또 인풋 파이프라인이라 그래서 조금 더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까지 만들고 난 이후에는 2가지를 합쳐서 돌려볼 수 있겠죠. 근데 아마 여기까지 오면은 바로 안 돌 거예요. 그런 경우에 TF 프린트를 의심 가는 곳에 하나씩 넣어가면서 디버깅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데이터셋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짰는데 동작을 안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퀵소트를 짰는데 동작을 안 해요. 그러면은 1, 0을 넣어보고 0, 1로 소팅이 되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5개 데이터를 넣고 소팅이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엔 더 많은 데이터를 넣게 되겠죠. 머신러닝 개발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난이도별, 단계별 데이터셋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애플, PPAP, 바나나 이렇게 굉장히 적은 단어 셋에 폰트도 하나고 배경도 하얀색에 어떠한 변환도 없는 그런 데이터셋을 만들었고요. 이걸로 이제 잘 돌아간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영어에 폰트가 여러 개고 배경색도 조금 이제 색깔이 있는 하지만 단일색으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고 최종적으로는 영어랑 한글을 모두 쓰고 배경도 뭐 벽돌 같은 게 들어간다던가 노이즈가 낀다던가 하는 걸 추가시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거를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듈을 또 새로 만들어서 모델 안에서 어떤 것들을 바꿔치기 할 때 잘 안 돌면은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적은 데이터셋부터 적용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 알아본 거는 학습 데이터 정의 및 정제 그리고 기본 모델 구현까지였고요. 네, 그 다음에는 파라미터 및 구조 변경 실험 요 녀석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튜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실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클라우드 자랑이 된 것 같아서 제목을 급하게 변경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모델 구조랑 데이터를 변경하면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될 텐데 GitHub에 이제 이슈 관리를 사용해서 이슈로 모두 등록을 하고 해당 실험에 대해서 결과를 이슈에 모두 남겼어요. 그 이후에 그 이슈에 남긴 결과를 토대로 토론을 하고 이거는 쓰자, 이거는 지우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고요. 네, 이슈에 등록된 어떤 그 실험할 것들은 브랜치를 따서 후보 모델을 마구 생성했고요. 그다음에 후보 모델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여러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config 파일을 통해서 그거를 바꿀 수 있게 하고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튜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은 저희가 쓰고 있는 카카오 내부의 클라우드고요. 보시면 저희 팀에 한 96개 GPU 정도가 인스턴스가 있고 스케줄드 태스크를 위해서 또 96개의 GPU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을 할 때는 여기 이제 GPU 4개짜리 인스턴스를 만들고 내가 테스트할 어떤 학습할 커맨드들을 4가지를 동시에 한번 해보겠다 하고 런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텐서보드로 보면서 이 모델이 좋고 이 모델은 안 되니까 버려야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정리를 하자면은 기본 모델을 만들 때
모델의 각 모듈들을 간단히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면 좋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은 작게 유지해서 실험을 하는 게 좋고요. 런타임 도중에 오류가 나는 건 TF 프린트로 찍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 모델이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여러 모델 구조와 데이터셋으로 실험을 하면서 최적의 셋을 찾는데요. 만약에 그 새로 만든 모델이 잘 안 돌아간다면 작게 만든 데이터셋을 가지고 조금 더 빨리 그 에러를 찾아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새로 만드는 모듈들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의로께서 모델에 대한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2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어서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OCR을 위해서 개발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해보고 있고 실험을 했던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데 사실 기존에 내가 뭐 딥러닝 같은 걸 이용해서 뭐 이미지 처리를 많이 해보셨거나 그렇다면은 아주 특별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그 와중에도 저희가 이런 것들을 실험해봤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미지 처리와 관련해서 나는 뭐 해봤거나 경험이 있다 아니면은 전문가다 하시는 분은 좀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계신가요?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신 분까지 포함하면 많은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OCR 뭐 광학 문자 인식 시스템은 저렇게 이미지가 모델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어떤 글자가 있는지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어떤 모델인 거고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이제 사내 보안 때문에 모델에 관해서 뭐 하나하나 뭐 이렇게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희 모델 일단 지금 현재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델의 구조는 이미지에서 어떤 피처들을 뽑아내기 위한 컨볼루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에 LSTM 레이어가 2개가 쌓여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CTC 알고리즘을 통해서 로스를 계산하고 그래서 학습에 이용했고 그 다음에 디코딩을 마찬가지로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왜 이런 구조로 모델이 정착되었는지 다른 구조는 없는지 어떤 실험을 해봤는지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냐? 뭐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혹은 못 들어보셨다면은 컨볼루션 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제 글자가 들어가 있는 이미지가 들어온다면은 글자 예측에 유용한 정보들을 추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동으로요. 사람의 뇌 지금 저기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이제 우리가 흔히 V1이라고 부르는 혹은 이제 Primary Visual Cortex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저 부분에는 굉장히 신기하게도 저런 여러 가지 각도에 따라서 반응이 다른 여러 가지 셀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저기 특정 셀들은 세로로 서 있는 반응에 굉장히 민감하고 어떤 셀들은 대각선 위로 올라가는 반응에 굉장히 민감하고 어떤 셀들은 가로로 누워 있는 그런 자극에 민감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뉴럴 네트워크 내에 똑같이 비슷하게 구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하는 것이고요. 저 이미지 내에서 어떠한 자극이 강하게 존재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잠깐 시각화를 해봤는데요. 이미지의 검은색 부분이 1로 표시되어 있고 흰색 부분이 0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컨볼루션을 위해서 어떤 커널이 있는데 저 커널들은 저 대각선 위로 올라가는 곳에 0.8이라는 값들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다 0.1로 채워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저 매트릭스를 2개를 곱해보면은 값은 2.4가 나옵니다. 즉 저게 의미하는 바는 저런 커널, 즉 내가 대각선 위로 올라가는 반응에 이 이미지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보니까 2.4만큼이 반응하더라라는 거예요. 2.4라는 수치가 뭐
높나 낮구나 이런 거는 뭐 말씀드리기 힘들지만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저 어떤 커널 매트릭스의 다이어고널 쪽에만 0.8이 들어있고 나머지에는 0.1이 들어있는 이런 커널이 있다고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미지에 저 커널을 곱해보면은 속성값이 1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저런 커널을 사용했을 때는 이미지 내에서 어떤 특정 피처가 2.4만큼이 존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 이런 속성에 대해서는 1만큼 즉 이렇게 대각선 아래로 내려오는 피처는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모델이 파라미터가 학습된다면은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쌓게 된다면은 우리가 저런 이미지 내에서 어떠한 자극들이 현저하게 존재하느냐 이런 것들을 뽑아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우리 모델에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VG16 같은 모델에서 중간 값들에서 어떠한 형태가 관찰이 되느냐, 어떠한 식으로 지금 액티베이션이 일어나고 있느냐를 뽑아보면은 저런 식으로 뭔가 어떤 형태 정보들을 반영한 그런 값들이 뽑혀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즉 내가 글자에서 가라는 글자를 뽑고 싶다면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나처럼 생긴 이런 자극과 그 다음에 아면은 이렇게 요철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그런 자극이 있다라는 거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뽑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그 뽑혀 나온 이제 반응들을 가지고 한 번 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피처를 재가공하는 레이어를 이제 쌓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필요한지 안 한지 아직도 저희도 제대로 판단은 안 되지만은 일단 현재 실험하고 있는 모델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고 왜 필요하느냐, 왜 이것이 꼭 들어가야만 했느냐 현재 모델에서는 그거를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RNN은 CNN 우리가 앞에서 봤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줄 수 있고 그게 어떤 일이냐라고 하냐면은 제한된 수용장 범위를 확장시켜서 더 좋은 피처를 만드는데 공헌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조금 말이 어려웠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기 아까 전에 보셨던 CNN이 뭔가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네모난 9개의 셀을 뭔가 정보를 합쳐가지고 저 위에 있는 하나의 정보로 만들어지는 거고 다음 옆에 네모 9개가 또 다른 하나의 정보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 저기 아래에 있는 네모가 하나의 정보로 만들어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보들을 계속 뽑아나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가만히 보시면은 저 위에 있는 셀 하나는 저 아래에 있는 자극의 9개 부분밖에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쭉 뽑혀져 나온 그 피처들은 최종적으로 어떤 이미지의 특정한 부분만을 반영하게 되거든요. 이제 저걸 계산하는 공식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복잡하니까 잠깐 넘어가도록 하고. 근데 우리가 저 자극들을 다시 한번 RNN을 통해서 재가공을 한다면은 그 이미지 각각의 이 어떤 피처들은 이미지 전체의 정보를 이론적으로는 다 담을 수 있게 바뀔 수가 있어요. 과연 그렇게 하면은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OCR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저 각각의 빨간 네모 박스들은 우리가 CNN을 거쳐서 뽑혀 나온 특정 그 수용장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어떤 피처들은 저 부분만을 이렇게 보고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 둘, 셋, 네 번째 부분에서 내가 글자를 예측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부분만 봤을 때에는 그 옆에 어떤 자극들이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은 저게 지금 L이라고 쓴 건지 I라고 쓴 건지 1이라고 쓴 건지 굉장히 헷갈릴 수 있겠죠. 나는 저 부분에서 M으로 사실 예측을 하고 싶은 건데
전체적으로 M이라는 글자를 만드는 획 중에 하나니까요. 근데 이제 LSTM을 쓴다면은 저 양옆에 있는 저 옆에 두 개 있는 정보가 저기 아까 전에 있는 빨간 박스에 흘러 들어와서 내가 비록 이 부분에서는 옆에 완전한 글자를 다 보고 있진 않지만 CNN에서는 정보가 이렇게 흘러 들어온 걸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M으로 예측하는 것이 맞겠구나, 이런 식으로 모델이 튜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LSTM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유고요. 또 다른 현상이 관찰되기도 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요, 악이라는 글자를 모델에다가 넣었을 때 종종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ORJI 저런 식으로 되게,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비슷하지만은 실제로는 한글이 아닌 영어, 이런 식으로 이거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나요? 야민정음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던데 저런 식으로 글자가 분해가 돼가지고 한글과 굉장히 비슷한 영어로 글자가 디코딩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만일에 LSTM을 통해서 만일에 들 옆에 들이라는 글자는 비슷하게 생긴 영어 글자가 없잖아요. 혹은 다른 그런 글자가 없으니까 이런 정보가 옆에 있다는 걸 알면은 저게 비록 JI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저거는 영어가 아니고 한글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제대로 들이라고 디코딩이 된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관찰되어서 저희가 지금 LSTM을 사용하고 있고, 근데 이 LSTM을 없애는 거는 앞으로 계속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CTC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CTC 알고리즘은 결국 우리가 이제 모델에서 학습해야 되는 거는 저런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PPAP라는 글자가 나오는 확률을 높이도록 모델이 학습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만일에 내가 저 이미지를 잘라가지고 저 부분에서 P가 나올 확률을 계산하고 저 부분에서 P가 나올 확률을 계산하고 A가 나올 확률, P가 나올 확률을 계산해가지고 다 곱하면은 그러면 확률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렇게 영역을 나눠서 이 부분이 P라는 확률이다 라는 것을 계산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임의로 이만큼은 P다, 이만큼은 P다, 이만큼은 A다 라는 식으로 잘라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CTC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글자가 나올 확률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목적 함수인 P, Y 기분 X, 저기 Y는 텍스트가 될 테고 X는 이미지가 될 텐데 저거를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이에요. 이제 CTC에서 어떻게 글자를 만들어내느냐?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CNN을 거치면은 이미지의 특정 부분씩만을 보면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피처들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저 네모난 박스들이 하나의 피처들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피처들마다 글자들을 다 하나씩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피처에서는 H, 두 번째에서는 H,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엡실론이라는 특수 기호, 블랭크를 나타내는 특수 기호가 있습니다. 저 부분은 글자가 없고 비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엡실론 LLL 엡실론 LLO 이런 식으로 디코딩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저걸로 이제 글자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먼저 반복된 글자들을 다 합쳐줍니다. 그러면 H가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H로 되고, 그 다음에 L 세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L, 그 다음에 뒤에 두 개 있는 L이 합쳐져서 하나의 L. 그래서 HELLO라는 글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특수 기호인 블랭크를 지워주면은 HELLO가 되고, 저걸 마지막으로 합쳐주면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글자가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CTC에서는 저렇게 조그맣게 잘려져 있는 부분에서 매 스텝마다 글자를 예측하되 중간에 글자 수랑 저 스텝 수가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중복돼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빈칸 기호를 둬서 중복되는 것은 마지막에 합쳐서 하나의 글자로 만들고, 대신 중복된 게 여러 개 있는데 저기 LL이라는 글자를 두 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스플릿을 하거나 아니면 비어 있거나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특수 기호인 저런 블랭크 기호를
둔다라는 것이 CTC 알고리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확률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CTC 알고리즘에서는 그래서 저런 식으로 값들이 쭉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디코딩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저게 유일하지가 않아요. H, epsilon, LLL, epsilon, LLO 이런 식으로도 디코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결국 HELLO라는 글자가 나올 확률은 그 모든 경우를 다 더한 것으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목적 함수인 py 기분 x를 구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HELLO 그 다음에 엡실론 저 값들이 이제 진하게 칠해져 있으면 확률이 높은 값, 연하게 칠해져 있으면 확률이 낮은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에서는 H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두 번째에서는 뭐 H가 나올 수도 있고 E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어떤 확률을 나타내는 표가 크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서 우리가 HELLO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찾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확률들을 쭉 다 더해가지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HELLO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뭐 말은 굉장히 어렵게 했지만은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뭐 텐서플로우나 이런 것들을 쓰시면은 그 안에 구현되어 있는 이제 것들을 쓰시면 되고 혹시 뭐 파이토치 같은 걸 쓴다 그러면은 뭐 워프 CTC 같은 것들을 이제 외부에서 불러와 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뭐 직접 구현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다른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성능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LSTM을 쓰거나 다른 것들을 썼기 때문에 이제 속도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단순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직접 이제 사내에서 오픈해서 다양한 곳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제한된 장비로 많은 양의 이제 요청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속도가 빠르느냐, 얼마나 모델이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리면 안 되잖아요. 아 이게 뭐야 이거 뭐 못 써먹겠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르고 가능한 한 좀 더 정확한 모형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방향의 실험 방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CTC를 가능한 한 안 써보고 해보자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LSTM을 없애자라는 거였어요. 두 가지의 약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각각의 약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사실 이 부분이 저희 지금 모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해요. 문제점이라고 했지만 문제점을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진 않았네요. CTC는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매 스텝마다 다 글자를 독립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HELLO라는 글자를 만들어낸다면은 HEL이라는 글자를 내가 앞에 다 예측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L이라는 글자를 예측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거는 매 잘려진 조그만한 부분의 스텝에서만 다 독립적으로 예측하고 그 전에 어떤 글자를 예측했는지를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보를 덜 사용하는 거죠. 그 전에 앞에서 어떤 글자를 예측했는지를. 그래서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TC 같은 경우는 여기서 글자를 HELLO라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5스텝은 필요해요. HELL 6개가 필요하겠네요. HEL 빈칸 LO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이미지를 이제 정보를 나중에 압축하기 위해서 뭐 풀링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CTC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최소한의 타임 스텝을 유지하기 위해서 옆으로 이미지의 사이즈를 많이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처 맵이 어쩔 수 없이 보통 우리가 이미지를 처리하는 것들에 비해서 뭐 8배나 16배 이렇게씩 사이즈가 줄어드는 그런 것들에 비해서 어쩔 수 없이 피처 맵의 사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요. 그다음에 LSTM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 셀의 스테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그 전 셀의 스테이트가 항상 계산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병렬적으로 계산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이제 속도 개선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없애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CTC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우리가 뭐 옛날에 번역기 같은 것들에 많이 사용됐었던 혹은 뭐 음성에서 뭐 음성 인식 같은 것들에 많이 사용되는 그냥 어텐션 기반으로 글자를 예측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PPAP라는 글자가 담긴 이미지가 들어왔다면은 그거를 어떤 정보를 뽑아낸 다음에 스타트 토큰부터 시작해서 보고 P 뽑고 P 뽑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무슨 글자를 뽑아야 될까? A라는 글자를 뽑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알도록 모형을 만들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실험을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LSTM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LSTM이 하는 일은 저희는 그 셀의 정보가 있으면은 그 양옆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CNN만 사용하되 수용장 크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자. 그래서 딜레이티드 컨볼루션을 사용하거나 그러면은 저 하나의 셀에서 훨씬 더 넓은 범위를 볼 수 있게 되죠. 비록 조금 스팔스하게 보게 되지만은 저거를 이제 조금 더 위로 올리다 보면은 빽빽하게 더 넓은 범위를 볼 수 있게 되거든요. 혹은 우리가 요즘 또 특히 번역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구조인 셀프 어텐션을 이용해 가지고 셀프 어텐션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이미 이미지 정보는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에 어텐션을 계산하는 그 LSTM을 거치는 것처럼 하나의 셀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 지금 이제 이걸 실험을 해봤다고 하는 이유는 있겠죠. 결과를 보니까 그 앞에서 지금 우리가 베타로 사용하고 있는 모델에 비해서 분명 속도면으로 향상되기는 했지만은 그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정확도를 희생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뭐 어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글자가 틀리는 비율인 CER 수치에서 뭐 한 10 정도가 갑자기 상승을 한다거나 높으면 안 좋은 거예요. 향상됐다고 하니까 제가 말을 잘못 썼네요. 그래서 막 이렇게 높아지고 그래서 이게 확실히 분명히 속도면에서 개선이 일어날 수 있고 뭔가 모델이 다 작동하는 것 같지만은 아직까지 조금 더 부족한 면이 있다. 더 많이 다양하게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예전 모델을 따라가진 못했지만은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두고 실험을 하면은 그래도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산업체에서 모델을 개발하시거나 혹은 학교에서 모델을 개발하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뭐 많이 해보실 것 같은데 분명히 고려해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속도, 그다음에 정확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쭉 이야기했던 게 결국에는 모델 구조로 치자면은 한 두 가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CTC를 쓰는 거, 하나는 CTC를 안 쓰는 거. 그 다음에 뭐 2x2로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하나는 LSTM을 쓰는 거, LSTM을 안 쓰는 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분명히 속도와 정확도를 트레이드 오프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실 겁니다. 그때 어떤 식의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수요와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이제 목표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이제 저희는 가능하면은 그 트레이드 오프에서 적게 주면서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야기를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결과물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래서 뭐 성능을 저렇게 많이 만들어 봤고 뭐 데이터를 만드는 노하우도 쌓아봤고 이제 OCR API를 사내에서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런 거에서 뭐 할인마트 이런 것들을 글자를 뽑아내기도 하고, 네 이렇게 원래는 신발나라였던 신 글자도 되게 잘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특이하게 생긴 저런 흔히 볼 수 없는 저런 폰트에 대해서도 물고기라고 예측을 합니다. 물론 뭐 조금의 체리 피킹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작동하는 모형을 만들었고 테스트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
질문을 제일 먼저 해주신 두 분께는 그 카카오 AI 리포트라는 책을 선물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질문이 있는데 다른 사람 하는 네, 바로 저기서 손을 들어주시네요. 지금 어느 분이 근데 먼저 손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뒤에서 보셨나요? 제가 시야가 좁아가지고. 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네. 그 혹시 궁금한 점은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OCR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네. 혹시 같은 데이터셋으로 그 성능 같은 걸 평가하는 프레임워크도 내부적으로는 뭐 사용하시거나 했던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일단 저희도 내부적으로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테스트를 위한 공정하게 테스트를 하기 위한 테스트 셋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구글에서도 오브젝트 디텍션 API를 제공하고 뭐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간단하게 잠깐 해본 거에 따르면은 사실 구글은 디텍션과 레코그니션 API가 이제 결합돼 가지고 제공이 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비교가 사실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해요. 이제 그래도 비교를 해보자면은 영어는 구글이 좀 더 잘했고 한글의 경우에는 뭐 성능 차이가 아주 심하게 나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가 조금 더 낫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엄밀하게 평가를 해가면서 이제 평가 결과 자체도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또 다른 분들이 손 들어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혹시 어디가 네. 먼저 손을 들었는지를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민감한 문제잖아요. 선물을 가위바위보라도 하셔야 되나요? 두 분이 혹시 가위바위보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 네 가위바위보 하시겠어요? 네. 그럼 먼저 질문해 주세요. 네. 마이크를 좀 네. 책 하나 더. 그 발표 너무 잘 들었고 감사하고요. 혹시 LSTM을 이게 쓰셨을 때 아까 되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오율이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어떤 글자들을 좀 더 잘 맞춘다 그랬는데 그것들을 LSTM 빼놓고 했을 때와 LSTM 넣어놓고 했을 때 그 차이가 좀 명확했나요? 제가 네. 네, LSTM을 빼고서 실험을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는 LSTM을 빼고서 그냥 CNN을 붙이던지 셀프 어텐션을 했을 때 그걸 비교하기도 전에 그냥 원래 에러율이 많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해보진 않았고요. 그리고 질문이랑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LSTM만 가지고 했을 때도 꽤나 괜찮게 성능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랭귀지 모델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거 확실히 보정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네. 그 라벨을 어떻게 하고 이미지의 사이즈를 어떻게 좀 조정했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일단 이미지를 만드는 코드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라벨을 먼저 랜덤하게 만들고 그거랑 폰트를 랜덤하게 뽑아내고 그걸 가지고 렌더링을 한 이후에 어떤 선형 변환을 거치는 거를 코드를 만들었고요. 그것들을 쭉 모아서 데이터로 만들어서 썼었습니다. 그 조금만 아까 네.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크기. 일단 높이를 32 픽셀로 고정을 하고 옆으로 이제 길이 위스는 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배치 처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그 마지막에 LSTM으로 들어갈 때 네. 컨볼루션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미지의 크기가 그러니까 네. 마지막에 있는 컨볼루션의 크기들이 변하면 네. LSTM에 넣는 데는 좀 지장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위스는 지정하고 그 위에 너비는 좀 패딩을 해서 쓰기 때문에 패딩을 네. 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맥스풀을 중간에 들어가서 사이즈가 조금씩 줄어들 텐데요. 그래서 맥스풀이 뭐 2번 들어가면은 사이즈는 항상 4의 배수로 늘려서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LSTM을 지나갈 때 이제 패딩을 넣어가지고 이미지를 네네. 일정한 사이즈로 네네네. 만드셨다는 얘기죠. 네, 그 이제 텐서플로우에서 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LSTM 같은 경우에 이제 패딩 넣고 대신 그 각 배치에 있는 정보들마다 최대 길이가 얼마인지를 지정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정보들도 같이 넣어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